안녕하세요. 판매자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갑자기 문자 얘기가 많네요. 저희가 예약을 걸어놨거든요. 문자 안 갔나요? 완전 충격적인 일이군요. 돈은 돈대로 빠지고 문자는 안 가고. 네. 충전은 자동으로 충전되는 게 맞습니다. 3만 원이 지급이 되죠. 내 거 임원이 쪽을 확인하시면 이제 광고성 임원이라고 떠실 거예요. ESN 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은 이제 상위 노출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 여러 가지 사이트를 기준으로 다 보면서 한번 여기는 이렇게 특색이 있습니다. 비교를 쭉 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어디를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신규 판매자인지 아니면 기존 판매하다 오신 분들인지 잘 몰라서, 우리는 원래 신규 판매자 위주로 좀 교육을 하는 곳이라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생초보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인사 한번 할까요? 지원님, 안녕하세요. 링크가 안 와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정은케이님 안녕하세요. 파모스님 안녕. 레이크님 안녕하세요. 해피루시님 안녕. 시네스님, 세인님, 이누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씩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날이 덥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반팔을 입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오늘부터 춥대요. 깜짝 놀랐네. 그래갖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긴팔을 입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경기 침체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판매가를 지금에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판가를 올리세요. 굉장히 윤택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올리라고 했는데 남들 다 파는 상품 가격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올리는 건 의미 없고, 내 상품을 팔고 있는데 뭔가 조금 가격을 올리면 그래도 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셨던 분들 과감하게 한번 올려보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그렇죠.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원가가 올라가는데 가격을 내리시는 분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사라지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라져야 돼요. 원가가 올라가는데 가격을 내린다고? 무슨 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서 후회하죠. 시장을 좀 먹는 일은 판매자들끼리 안 하는 게 좋다. 굉장히 연합이 돼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죠.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더 했다가 이제 욕이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니까 오늘 방송은 이제 랭킹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노출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제 방송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나댔네요. 조금 덜 나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별 비교를 보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상품명과 카테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져가요. 그 구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분류를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품명을 입히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오신 판매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 한 10년의 역사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 시장이다부터 여기부터 들어오신 분들, 그죠? 검색이 다야 이런 분들이 이제 상품명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원래 몰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상품을 무대기로 받아요. 그냥 카테고리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되게 큼지막하게 나눠놓죠. 그런 다음에 상품이 막 들어오다 보면 이걸 계속 세 분류로 막 나눠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중분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소분류가 생기고, 그 다음 세분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막 속성으로 나누고 태그로 나누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막 뒤섞이고 막 엉키고 하니까 검색 결과 엉망이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를 통합하고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상품의 분리를 막 나누고, 그래서 카테고리 개편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개편이 일어나고 나서 검색의 기준도 바뀌죠. 왜? 이 카테고리가 나오려면 이 검색어여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그때 정책을 다시 세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알고리즘에서 카테고리 명과 카테고리 흐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검색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과 카테고리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 정확한 상품을 얹어놨을 때 전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맞추는 순간 뭔가 엉그러지는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판매 채널의 지마켓 옵션, 실론과 인터파크는 같이 커왔죠. 4개 몰은 그냥 같이 커왔어요. 그리고 다른 몰들은 이제 중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특색을 조금은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4개 사이트는 카테고리가 이제 정확도, 개편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정책의 흐름이다, 노출의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아직도 이제 상품명의 조합, 거기에 써져 있는 키워드의 조합으로 인해서 노출의 형태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광고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어느 특정 사이트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데 뭐 특정 사이트라고 얘기하기에는 지마켓 옵션의 2.0 수정이 상품명이 불가하죠. 그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적합도라고 부르는 건데, 정확도랑 적합도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정확도는 검색어와 카테고리만 부합하면 그 검색의 검색 결과에 알아서 이렇게 타다다닥 하고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부정확해도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불편함이 좀 있어요. 이 노출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오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카테고리가 규정하는 기준의 이제 정확도라고 보는 거죠. 적합도는 내가 이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가 아니야,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게 답인 거야. 그게 적합도예요. 우리는 이게 적합도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그냥 그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를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는 양문형 냉장고만 나옵니다. 일반형 냉장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따로 클릭하고 들어가야지만 보여집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버에서 냉장고를 검색했을 때 우선적으로 노출돼야 되는 건 양문형 카테고리야. 네이버가 정해버리면 일반형 판매자가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냉장고에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거는 AI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패턴과 속성이라고 하는 건 적합도랑 같이 물려가는 건데, 야, 너 양문형 파는데 그냥 냉장고만 적지 말고 양문형을 좀 적어줘. 그리고 우리는 리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리터도 좀 적어줘. 우리는 투도어, 사도어 중에 양문형은 사도어를 우리는 선호해. 그럼 사도어도 좀 적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과 속성이 맞지 않으면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어느 정도 막 뒤섞여갖고 죄다 다 때려 넣었어. 다 때려 넣으면 이거는 또 정확도에서 좀 밀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적합도 말고 이제 카테고리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인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차피 노출 안 되는 키워드 왜 넣냐? 너는 좀 어뷰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내려주는 거죠.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걸 맞춰갖고 패턴을 어떻게든 맞춰서 위로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이트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되죠. 그 외에 이제 뭐 쿠팡이나 뭐 다른 뭐 위메프나 뭐 이런 사이트들은 모르겠어요. 뭐 태그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미 정해져 있는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의미 없다라고 써놓은 게 이제 자기들 만들어니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형평성,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상품이 뭐 미리 공부한 사람, 내가 연구하고 내가 많이 분석을 해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맞춰갖고 되게 정확하게 탁탁탁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말로만 되게 쉽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실무에 들어가 보면 등록하는 기준부터 이걸 잘못 등록하면 가격 비교부터 다 엉그러진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가격 비교 형성이 안 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이트의 노출 기준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리고 상품이 여기에 부합하려면 어떤 상품이 여기에서 가장 좋은 상품일까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냥 억지를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그레이를 다 좋아한다라는데 내가 이거를 블랙을 내가 좋아하니까 블랙을 가져다가 이걸 얹혀놓는 순간에 내 상품이 2순위로 밀려나서 상품 판매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고객들이 그레이를 좋아해서 블랙이 안 팔리는 거냐라고 할 때 또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거예요. 블랙도 좋아하고 그레이도 좋아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맞춰져 있는 어떤 뭐 편협한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로직이 내 상품과는 거리가 조금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얘를 이기려면 얘보다 판매량이 더 높고 검색 로그도 더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기도 굉장히 많이 쌓여야 되고 결국엔 판매량이 많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져서 내가 얘를 앞지르면 내 선호도가 블랙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국민의 검색 패턴이나 구매 로그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려면 결국에 내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텐데, 군중과 소수인 내가 이 군중을 이기려면 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데, 그 전제 조건을 비용으로
다 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인력이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스템을 먼저 보고 우리 그 상품 등록할 때 제가 아니 상품 등록이 아니죠. 우리 첫 시간에 그 창업 설명회 비슷한 거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켓을 먼저 봐야 되냐,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되냐. 근데 뭐 일부 5대 5였는데 5는 아이템을 먼저 봐야 된다, 5는 시스템을 먼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판매 채널을 봐야 된다. 결국에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제가 이번 달에 몇 번 했나요? 그 창업 설명했지, 등록했지, 운영관리했지. 이거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 시간 동안 제가 딱 뿌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들이 거의 이 수준인 거거든요. 그 뿌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안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템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채널을 먼저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판매자들의 판매 형태도 많이 봐야 되고, 고객은 왜 이런 검색어를 볼까? 그럼 그 검색어가 과연 선호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이 상품들의 랭킹에 나와 있는, 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검색의 어떤 연관의 쇼핑에 어떤 나와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표현? 이런 것들과 내가 부합하고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판매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되긴 되는데 많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와 보면 이제 요거를 넘기기 전에 요거를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싹 다 켜왔습니다. 근데 뭐 잠깐만요. 뭐 이야기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희경님께서 또 아직도 처리를 안 해줬다. 네,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영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팽물님 안녕하세요. 소영님 안녕하세요. 지각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상품 세트는 어디다가 맞춰야 하나요? 각각 카테고리가 다른데요. 그러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잘 모르겠네요. 카테고리가 다르면 힘들죠? 요런 식이죠? 요 검색을 하면 PC 기준이긴 한데 파워, 광고예요. 아직도 파워. 네. 먼저 둘러보세요. 파워 클릭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쭉 이제 클릭하면 돈 나가는 게 나온 다음에 오늘의 상품입니다. 이게 나와. 이게 플러스 상품이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여기가 또 파워 클릭 라이트, 이 상품은 어떠세요? 이렇게 불려요. 이런 문구는 좀 누가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려면 ESN 플러스에도 광고를 설정할 때 이 이름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네. 근데 거기는 또 이렇고 이러면 신규 판매자가 이걸 바라봤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설명을 해놨나? 좀 아쉽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면 이제 스마일 배송 쭉 나오고요. 물류입니다. 여기가 이제 포커스 상품,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랭킹은 여기서부터죠. 실제 랭킹은 랭킹이 여기서부터인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광고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광고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리스팅 광고는 판매자들끼리 무슨 상품 등록비 받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일반 상품에서는 상품이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보여지긴 하는데 누가 찾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달아서 위로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네. 주목할 만한 상품,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량이다 보는 거고, 아래로 쭉 내리면 이제 포커스를 단 판매자들이 부자 수와 상관없이 쭉 하고 나오는 거죠. 달린 사람은 그냥 다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내가 일반 상품에 있으면 이 포커스,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가 끝나고서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영역별로 이 용어라고 하는 게 정말 헷갈립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외우다가 그냥 머리에 쥐가 나죠. 주기적으로 막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 여기가 막 추천, 그리고 밑에가 파워, 뭐 이런 식이었죠. 그게 되게 막 마켓마다 막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옥션 넘어오죠. 여기서 찬스 쇼핑이라 불러요. G마켓 뭐라 불렀죠? 파워 상품이요. 비슷한 구조에 똑같은 구조예요. 네,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이름이 이제 찬스 쇼핑. 먼저 둘러보세요는 이름이 같죠? 왜냐면 광고를 같이 설정하잖아요. 그 파워클릭 그 이베이 광고 센터 이런 데서.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 G마켓 광고 센터인가요? 뭐라고 불러요? 뭐 파워클릭 광고 센터인가? 뭐라고 부르지?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 저는 클릭을 하긴 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를 보진 않아서. G마켓 광고 센터인가요? 요즘에? 그렇군요. G마켓 광고센터구나. 그럼 G마켓 옥션 광고센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내려보고 똑같아요. 여기도 오늘의 상품이에요 나오고, 여기도 이 상품은 어떠세요 나오고, 여기도 스마일 배송 나오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죠. 여기는 이름이 프리미엄. 여긴 프리미엄, G마켓은 뭐라고요? 포커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상품 등록 마지막 단에 제가 그거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상품을 등록해 놓고 노출이 잘 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검색에 잘 걸리고 있느냐를 내 이름이랑 같이 묶어갖고 같이 검색을 하면서 검색 결과가 나오면 일단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포커스 달아도 늦지 않아요. 이거 단다라고 해서 막 갑자기 팔리고 그러지 않아. 그냥 뭐 포커스 단 사람 중에 어딘가에 나오겠죠. 한 3페이지, 4페이지, 심하면 6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뭐 이것 때문에 막 되게 막 갑자기 막 큰일이 막 일어나지 않아. 내 판매 어떤 활동에. 근데 막 기대감을 갖고 상품 등록할 때 무조건 달아야 돼. 막 이 조급함을 가지고 막 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네. 포커스나 프리미엄은 한 주에 얼마죠? 3,000원입니다. 그러면 4주니까 한 달이 12,000원이죠. 근데 4주면 4, 7이 28일이잖아요. 근데 15일, 30일로 나눠지니까 결국에 내가 7일을 달 거냐 15일을 달 거냐는 15일이 더 유리한 거고 15일을 달 거야 30일을 달 거야 30일이 더 유리한 거죠. 왜요? 하루하루를 더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판매량이 막 나왔어. 그러면은 한 달 30일짜리를 걸어주는 게 이틀을 더 먹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거? 네, 7일씩 가니까 네.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지금 이게 뭔 얘기야? 또 막 이러시는 분 있어. 막, 아, 이게 정신이 없냐? 막 이러면서. 자, 7일에 3,000원이래. 7일에 3,000원. 친절하다. 지금. 너무 친절해, 지금. 그러면 이게 14일에 6,000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5일에 6,000원이라고. 그리고 21일이 있나요? 네, 잘 모르겠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9,000원이겠지. 그리고 나서 30일이. 요렇게 해서 이제 12,000원인 거야. 이 중간에 21일이 조금 약간 미지수이긴 한데, 또 팩트들 전달해야 되니까 관리 들어가서 뭐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눌러갖고 띡 눌러보면 21일이 없네요. 네, 없네. 그러면 이제 7일 혹은 15일 그리고 30일이냐? 그러면 얘를 없애야지. 중간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유리한 건 뭐야? 이 두 개죠. 그죠? 7일씩 계속 연장하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일이 아니면 30일을 해라. 30일이 이틀이 보너스다. 2일이 보너스. 네. 보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1일이 보너스. 네. 대형 차장님과 비교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친절하지 않아요. 네. 상대적인 거죠. 예전부터 그랬고 저는 뭐 물어보면 당신이 찾아보세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넘어갈게요. 네, 노트북 11번 가요. 봤죠? 추천 상품 5개 똑같아. 얘는 이제 포커스 클릭, 파워 클릭이 이제 포커스 클릭 뭐 이렇게 그죠? 주주주 주주주 아마존 핫딜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뭐 이미 여기 11번가 아니니까 이상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아마존 상품 가격 비교 이거 좋아요. 이거 엄청 좋은 시스템. 그 다음에 파워 상품 또 나오죠. 그죠? 똑같아.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뭐가 다르냐면 스마일 배송과 물류가 있는 거와 가격 비교가 있는 거 이게 다른 거죠. 네, 국내 판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래쪽에 또 쭉 내려보면 뭐가 있나요? 뭐 쇼킹딜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 뭐 이거 어차피 뭐 버려 뭐 우리랑 관계 없잖아요. 여기 이제 오는 거예요. 플러스 상품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똑같아요. 로직이 똑같아. 넘어갑니다. 뭐 여기는 이제 지바키 옥션이니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버가한테 이득이죠. 제가 이런 걸 해드리니까 노트북을 검색하면 여기는 인기순 이러면서 나와요. 오이씨 뭐야 하면서 샌딜 위주로 막 판매량 좋은 애들이 팍 하고 나오죠. 막 따다닥 나와. 근데 상품 더보기를 이제 클릭을 띡 하고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이거 어디서 본 걸까요? 이렇게 비슷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여기로 오고 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거 보면 초이스 상품이 뭐인 거예요? 리스팅 광고죠. 맞죠? 구조가 그냥 똑같아. 왜? 4개 사이트는 역사를 같이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 걸 베끼고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 걸 베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야 판매자들도 이해가 쉽고 고객도 이해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4개 사이트는 노출의 기준이 거의 똑같다. 유사하다. 똑같다 말고 유사하다 라고 보는 거고 이쪽 사이트로 넘어오면 여기도 이제 랜딩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통합 검색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브랜드를 선호한다. CPU가 뭐냐? i5와 i7으로 구분된다. 이거를 한 번 더 공부한 사람들은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용으로 갈 거냐, 대학생으로 갈 거냐, 이 라인이 있고요. 네, 이게 정치 라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게이밍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라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이 두 개 라인으로 쫙 뻗어 간단 말이에요. 어느 라인을 탈 거니 너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화면 크기에 선호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이제 순서 배열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순서가 엉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지는 뭐야? 여기도 이제 라인을 타는데 여기 특별하게 라인이 없어요. 여기 특별하게 라인이 없어. 여기가 아주 그냥 양갈래로 딱 찢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출을 시켜줄 때 그러면 이 속성 기준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앞머리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원래는 여기에 게이밍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어야 돼. 사무용 노트북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얘기인 작슨 두 개가 뒤섞여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i5 그다음 얘는 뭔가요?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안 써놨네. 여기는 이제 i7 그리고 여기는 i5 그 다음에 어디에 i5 뭐 그다음에 i5 위주로 나오네요. 요 선호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i7이 좀 밀리는 것 같아서 네이버가 기분이 조금 언짢은 거야. 그러면서 i7을 좀 같이 뒤섞여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 뭘 갖다 박을까요? 게이밍 노트북을 갑자기 저기다가 확 박아버립니다. 그러는 순간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i5, i7 이 뒤섞여 나오기 막 시작하는 거야.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건 누구도 팩트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해야지 좀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게이밍 노트북 딱 치는 순간에 뭐가 좀 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돼요. 뭐가 붙어 있는지 그냥 대충 보면 돼요. 붙어 있긴 하지만 뭐 위주로 변경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네, 뭔지 잘 보시면 돼요. 네, 요런 식이죠. 그죠? 요렇게 간다고. 그리고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이 AD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AD가 붙어 있어요. 그 외에는 로켓 배송과 일반 상품인데 제가 이거를 노트북이라고 검색했으니까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 이제 공식몰이거든요. 제휴 짬짬이가 좀 돼 있는 것도 있고 판매량이 당연히 이게 높으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고 그나마 여기는 이제 로켓 배송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네. 일부는 묻고 일부는 묻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면은 로켓 배송 위주의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이미 기사에도 났잖아요. 99%가 뭐 로켓 배송 위주로 판매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상품이 위로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를 짜여져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 점수는 이제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 지금 보신 거예요. 근데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등록이죠. 등록을 해야 마지막에 끝에 갔을 때 똑같은 노출 점수, 판매 점수가 붙어갖고 똑같이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엔 등록을 잘한 사람이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등록을 잘했다의 기준이 예전에 뭐 품질 지수다, 뭐 검색을 잘 맞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존재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요건만 잘 맞추고 결국에 검색 정확도를 잘 맞췄냐, 이게 이제 노출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느냐. 쓸데없는 키워드 넣어놓고 그 검색어를 소비하느니, 상품명에 넣어놓는 걸 소비하느니 나오지도 않는데, 나오는 키워드들을 잘 맞춰놓고 그 확장성을 100%로 잘 최적화 시켜놓으면 등록을 그냥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검색의 조합이죠. 거기에서 판매 점수가 붙는 거고 노출이 더 잘 되니까 판매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노출 점수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위에 나오는 형태를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 3일간에 이걸 3일이라고 했는데 뭐 7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3일에서 7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어차피 1할 계산되어서 뭐 시간이 지나면 3일 정도 지나면 이 시기에 팔렸던 게 3일 정도가 지났을 때의 판매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쳐지면서 이제 거기 점수는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하게 당신은 입금자 수와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내가 행사를 해서 많이 팔아갖고 쭉 위로 올라갔어요. 계속 위에 있으면 좋죠. 계속 위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3일 정도가 지나면 혹은 뭐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판매 점수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게 유지가, 그 수량만큼 유지가 안 되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간다. 그러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내 상품이 진짜 좋은 상품이고 선호도 상품이라서 잘 팔리는 상품이면 그냥 행사 때도 잘 됐고 광고하면서도 잘 될 거예요. 굳이 행사를 하지 않아도 잘 될 거고, 그러면서 그 순위를 유지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품인데
행사를 해서 싸게 쳤더니 그냥 쫙 나갔다가 다시 원복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시스템인 거예요. 잠깐 팔아서 뭔가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위로 쫙 올라가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판매자들이 뭔가 배신감 느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거는 되게 공정한 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서비스 점수, 배송 응대 후기인데 요거는 정말 이상한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점수가 나빠질 이유는 없어요. 맞잖아요. 배송 막 안 보낼 거예요? 뭐 포장할 때 막 거기에다가 박스 안에 벽돌로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 아니잖아. 21세기에 그러면 안 돼요. 경찰서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이미 판매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이걸 잘해야지 마음 먹고 들어오지, 이걸 그냥 망쳐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 혜택 점수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판매자 할인, 복수 구매 할인, 뭐 이런 것들, 후원,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혜택이라고 하는 점수가 물건 파는 것보다 높은 점수를 형성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수료에서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매자는 저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안 해요. 그다음에 리스팅 광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 구매 점수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광고 구매 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 키워드 광고 사면 위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리스팅 광고, 정확하게 프리미엄, 포커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쓰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잖아요. 영역 자체가 위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 어차피 할 거니까 빼삐려요. 그리고 검색 정확도 지수랑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로직이 바뀌었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15인치 노트북 파우치 뭐 이렇게 검색을 했다 칠게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이 이제 여 부분이죠. 여 부분에 이 사람이 13인치, 15인치, 15.6인치를 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즈파크라고 하는 사람은 13인치 노트북 파우치, 15인치 노트북 파우치, 15.6인치 노트북 파우치를 검색했을 때 다 나올 거예요. 왜? 중간에 꼈는데도 검색했을 때 나왔으니까. 그러면 옥션에 가서 제가 15인치 노트북 파우치를 똑같이 검색을 할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아래쪽에 쭉 내려서 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이렇게 지나갔나요? 쇼? 아니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되게 기네요. 왜 난 길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야, 프리미엄을 단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면 사라진 거야? 오, 잠깐만. 없앴나요? 아, 뭐야. 이거 11번가 보고 있구나. 참,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래쪽에 세운 대로. 어이가 없네. 아무튼, 미안해요. 노안이 오나봐요. 여기 이제 15인치 썼죠? 15인치 썼잖아요. 15인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 유디 마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인치 노트북 파우치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13인치 노트북 파우치 이렇게 해갖고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오늘 왜 이렇게 헤매죠? 여긴가요? 여기잖아요. 아까 뭐 유니 어쩌고 마켓 사라졌죠? 사라졌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결국에는 옥션은 다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520 스튜디오 반성해야 된다. 이 사람 반성해야 된다. 잘하고 있죠? 네. 반성해야 된다. 이 사람,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반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 제가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이야기해요. 네. 이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드리니까. 여기 사이트 안 칩니다. 왜? 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 자체가 이미 이제 뭐 또 분리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이 두 개 사이트가 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야,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걸 또 다 찾아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늘 얘기하죠. 솔루션 사용하시는 분들, 한꺼번에 상품 등록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 한 개의 마스터를 만들어 놓고 뿌리는 개념이 과연 이 시장에 정확한 거냐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뭐 빠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내 눈으로 다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에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좋아지고 뭐가 망가진다? 등록 점수가 망가지더라. 맞나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불이 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겁내 쳐봐요. 겁내 쳐본 다음에 내 것도 이상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지막혁신 상품명 수정이 안 돼요. 네, 아주 충격적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멘붕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채팅이 갑자기 이런 게 올라오죠. 상품명 수정하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에이스페이님 안녕하세요. 윤정님 안녕하세요. 네. 지원님 11번가 들어가셔서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네. 왜 11번가를 보면서 제가 삽질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이가 없네요. 네. 미니 공주님 네. 인사 안 하시고 제 노안이란 말에 아주 정확하게 노안 두 글자를 찍어주셨네요. 킥킥과 함께 고마워요. 넘어가죠. 뭐 50명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방송 인구를 많이 체크하세요? 다 같이? 좋아요 좀 눌러요. 좋아요 몇 개? 6개네? 충격적이야. 아니 뭐 그거 방송을 세면 뭐해? 좋아요를 눌러줘야 이 방송이 지금 인기 있는 방송입니다. 뭐 거기에 이렇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쭉 올라가지. 폭발적으로 눌러줘야 돼. 이렇게 해갖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튼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 시청자 수에 저 포기했잖아요. 네. 그냥 다시 보기가 가는 순간 우린 100명을 넘어갈 수가 없어. 매번 그냥 다른 얘기를 해야겠어. 매번. 그리고 막 컨설팅도 갑자기 해버리고 막 이러면서 안 보면 후회하게. 근데 뭐 그럼 뭐해? 다시 보기가 올라가는데. 아무튼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 더 합니다. 얘 이제 옛날 캡처예요. 예전에 고객센터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없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국립박물관 같은 데 기증하려고요. 뭐 인터넷 박물관이 생기면 예전에 지마켓은 이랬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물로 제출할 거예요. 지마켓 상품 노출 지수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었던 거예요. 보면 이제 판매일자 3일간의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매피셜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PPT 만들어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배송 점수, CS 응대 점수, 후기 점수 등 서비스 점수, 프로모션의 고객 혜택 제공 여부 및 광고 구매 점수,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이 얘기는 뭐야? 검색 정확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이야기인 거고, 그러고 나서 지마켓 옵션이 서로가 다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역시도 검색 관련 지수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만 적용되며 카테고리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옵션도.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PC 노출 기준으로 보면 파워 상품 뭐 이거 다 했으니까 뭐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이동이고요. 일반에서 주목으로는 이동, 나머지는 분산. 똑같아. 11번가도 이동, 그리고 나머지는 분산. 네, 모바일 쪽으로 오면 상단에 5구자가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쭉 나오는 건데, 여기 있는 플러스와 여기 있는 플러스는 같은 플러스가 아니죠. 광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제가 광고를 이제 김대웅 차장님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광고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요. 되게 많이 하지 않는데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와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거. 얘는 한꺼번에 설정해도 PC 모바일 동시 노출. 요거는 따로따로. 그리고 이제 고정 광고랑 CPC 광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판매자의 일상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정확한 시간에 매번 PC에 앉아갖고 그 버튼을 누르는 거 귀찮잖아요. 고정 광고예요. 근데 내가 앉았을 때 좀 실시간으로 뭔가를 좀 그냥 광고를 컨트롤하고 싶어, 혹은 뭐 대행사를 맡기고 싶어 하면 파워클릭 CPC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이야기 드리면, 고정 광고를 이 플러스 상품이나 여기 있는 이 파워 상품, 파워 플러스를 하실 때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띄어쓰기를 따로따로 다 광고를 해야 돼. 노트북을 띄어서 검색하는 사람 없죠? 근데 사무용 노트북이나 게이밍 노트북은 띄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를 고민하면서 그거를 양쪽에다 광고를 하는 비용과, 파워클릭에 그냥 뭐 광고를 하면 띄어쓰기 붙여쓰기 다 노출되거든요. 그 비용이 큰 차이가 날까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많이 안 나.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파워클릭이 맞아. 그러면 내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띄어쓰기가 많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말은 즉슨 내 상품의 키워드의 파생력이 넓어지는 상품일수록 파워클릭은 유리, 좁혀지는 상품일수록
플러스 상품을 같이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추세가.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광고는. 그래야 조금 더 맘 편히 광고가 접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품 노출 지수란 또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옥션은 3일간의 입금액과 입금자 수에 기반해서 부여함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상품 등록 가이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없어졌으니까 잊으시고요. 두 가지 수는 무료 배송이 당연히 위에 나옵니다. 위로 나와요. 네. 그리고 판매자 포인트, 배송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물건 그냥 잘 팔면 이건 신경 쓸 점수가 아니에요. 이제 검색 관련 지수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게 같이 뭉쳐져서 우리는 노출 지수다. 결국 등록하고 그 다음에 판매된 게 합산돼서 노출을 형성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이래. 입금자 수 및 금액. 그러면 입금자 수라고 하는 건 주문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이제 매출이 갖다 붙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판매 금액이니까 주문 건수와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100건을 팔아서 100건을 팔아서 50만 원을 만든 사람과 그 다음에 60만 원을 한 개 팔아서 만든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위로 나올까요? 요렇게 이제 질문 하나가 나가면 이해가 아주 빨리 되는 겁니다. 1번 위에 있는 거 2번 아래에 있는 거 어느 거요? 이건 퀴즈가 아닙니다. 임원이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임원이가 없다라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 편하게 방송만 하다 가면 됩니다. 퀴즈가 없어요. 네, 어느 거죠? 퀴즈 뭐 3만 원 안 드린다고 뭐 채팅창에 이거 안 치실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양심 없고 그렇게 매몰차신 분들 아니잖아요. 네, 어느 게 먼저 나올까? 다다다다다. 네, 100건을 팔아서 50만 원과 60만 원을 한 개 팔아서 둘 중 누가 더 위로 나올까? 희경님이 정답입니다. 네, 매출액이에요.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 한 개씩 팔아서 10개를 해갖고 58,000원을 형성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 개의 가격이 5,800원인 거죠. 그죠? 요렇게. 그리고 어느 사람은 10개 묶음을 58,000원에 팔았어요. 요렇게. 근데 얘가 위에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봤지. 어느 게 빨리 나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매출액. 네, 매출액입니다. 사실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를 또 왜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 수 있냐면 만약에 주문 건수가 많은 게 위로 나온다 하면 판매가를 순간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내가 원래 5만 원짜리를 파는 사람인데 1만 원으로 해버려 갖고 결제 건수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판매량이 쫙 하고 올라가면 주문 건수가 쫙 하고 올라가면 이거를 5만 원으로 원복해.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 히스토리 상에 약 10년 전, 12년 전 뭐 불과 한 6년, 8년 전?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겁나게 많았다. 네. 마켓은 그거를 용인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리고 또 하나 착불 선결제와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이 있어요. 어느 게 위로 먼저 나온다고 되어 있죠? 얘가 위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착불 선결제는 12,500원에 착불 선결제 하지만 무료 배송은 15,000원에 무료 배송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팔렸을 때 누가 더 수수료를 많이 가져갈 거냐면 얘가 더 많이 가져가고 판매액도 얘가 더 많겠죠. 그죠? 그런 개념.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무료 배송이 또 위로 나옵니다. 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도 안 팔렸을 때 상품 등록을 해보면 신규 상품이 잠깐 위로 올라오고요. 먼저 등록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료 배송이 위로 나오고
판매자 등급이 높은 사람이 위로 나오고 서비스 점수가 좋은 사람이 위로 나오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선등록 후보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선등록 후보정. 등록을 먼저 해서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시키고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정으로 눌러갖고 보정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등록을 해주고 텍스트나 이미지를 하나를 넣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최고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예요? 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참 많다. 좋아요. 그리고 새벽에 1원으로 올려서 직접 구매도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등록한 사람이 무배가 아니어도 뭐 동일 기준으로 뭐 등록을 했을 때 먼저 등록한 상품이 위로 나오는데 먼저 등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착불 선결제인데 내가 무료 배송이면 내가 무료 배송 중에는 첫 번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먼저 나오겠죠. 아니에요. 뭐 손 안 대는 건 큰 그건 아니에요. 등록 기준이니까. 그래서 먼저 등록하는 게 유리하더라.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죠? 아주 똑똑하시군요. 판매어 등급, 딜러 등급이 있잖아요. 이걸 달성하려고 이제 뭐 1,000원씩 결제하는 분도 계시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물건 한 개 구매하거나 아니면 물건 한 개를 팔거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1점씩 쌓이죠. 구판매를 많이 하신 분들이 시작부터 파워딜러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누적 신용점수라고 하는 건 그 점수를 400점 구매든 판매든 400개 이상이 됐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개월 신용점수가 10점이라고 하는 건 유지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 매달 400개씩 할 필요는 없다. 10개만 해도 된다. 그리고 추천은 50% 이상 뭐 이상 상품 아니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우수 딜러가 200점에 5점에 40%, 그 다음에 일반 딜러가 마이너스 5점에서 이제 200점 미만, 불량 딜러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0점. 예전에는 한 12년 전쯤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실제로 고객들이 파워딜러인 상품들을 들어가서 구매를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저게 붙어있지 않아도 판매가 잘 일어나는 건 사람들은 저거를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샵이 되게 중요하고 판매자의 모습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처럼 코드의 시대로 변해됐을 때는 지금은 최저가의 기준과 선호도의 기준, 상품의 집중이 훨씬 더 많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식의 변화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몰에 가든 미니샵이 잘 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맞나요? 맞잖아요. 미니샵이 잘 되는 사이트는 없어요. 샵 자체가 잘 굴러가는 사이트가 없다고. 옛날처럼 개인 쇼핑몰이 엄청나게 뭔가에 곽강을 받는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죄다 코드로 쪼개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코드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밥솥을 샀거든요. 밥솥 하면 쿠쿠잖아요. 그죠? 그래서 쿠쿠 뭐 밥솥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뭐 고민하지 않고 쇼핑을 눌렀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클릭하려다가 그냥 밑에 뭐가 있나 하고 보면서 이제 쿠쿠전자를 봤죠. 제가 또 쿠쿠전자 갖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쿠쿠전자가 왜 이렇게 없냐 말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낑겨지니까 그냥 요거 이렇게 하고 공식 달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제 봤죠. 바로 이거 안 봐요. 그냥 이렇게 눌러요. 그럼 뭐야 이거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오늘 14일인가요? 아 오늘 방송데이죠? 맞다. 오늘 할인해요. 쿠쿠 밥솥 사실 분들은 오늘 방송에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걸 한대요. 로빙데이래. 로빙데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로빙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날이래.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쭉 봤는데 내가 원하는 밥솥은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밥솥이 얘거든요. 가격이 엄청 내려왔네요. 왜 이렇게 8% 할인한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요걸 눌러서 어디 있어? 요걸 눌러갖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뭐하지? 이렇게 봤더니 기획전에 추가 할인 15% 한대요. 그럼 뭐야? 여긴 8%잖아. 근데 왜 여긴 또 15%야?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그거래. 회원가입 시 15% 즉시 발행. 나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거든. 나 회원가입해갖고 이 가격에 샀어요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이거 봤으면 어디 갔니? 여긴가? 내가 요것만 보고 그대로 구매했으면 8%잖아요 5만원 정도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 지금 이거 사지 뭐하러 절로 가. 그래갖고 저는
방송이나 할인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 근데 제가 지금 뭐를 기준으로 쇼핑한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쇼핑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안에서 보다가 코드 기준으로 보고 그래? 그럼 이걸 찾아갖고 들어간 거야. 결국 얘 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시대가 변했다고. 제가 쿠쿠전자에서 팔고 있는 어떤 상품의 라인업을 보면서 내가 밥솥을 샀으니까 야이씨 나 쌀통도 사야지 그 뭐 진공 뭐 그게 있더라고요. 뭐 5만원짜리 나 그것도 사야지 라고 했으면 같이 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 또 진공 쌀통은 또 따로 찾아볼 거야 아마. 왜냐면 저기는 15% 할인했지만 여기는 밖에서 나왔을 때 더 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그 코드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샵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파워딜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 고객 만족 우수는 되게 중요해?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근데 이제 CS 평가에 대한 이걸 달고 있으면, 고객 만족 우수를 달고 있으면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매자로 보여지는데, 마켓이 이거를 굉장히 우대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그러니까 커서 내 노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되게 막 세밀하게 노력해서 맞출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게임과 같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현질을 하는 이유는 뭔가 아이템을 장착해서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경쟁 구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긴급 메시지 응답이나 이 게시판 응답은 90%로 잘해. 3일 이내 배송도 택배사가 아주 잘해줘갖고 이 세 개를 엄청 잘해. 근데 여기에 판매 금액과 건수가 1000만원 이상 그리고 300건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1000만원의 매출을 또 만들고 300건도 하려면 아주 불이 나게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달 동안. 그러려면 집 앞에서 뭔가 노력하는 게 보이고, 그게 뭐 ESM 플러스 메인에 지금 현재 판매자의 월 현황입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도 막 보여주고, 조금만 더 하면 뭘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출의 어떤 기준이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으면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보기도 힘들고 계정 관리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막 어지러운 GSM 화면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어주기, 우리가 판매하면서 필수적인 요소로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옥션에도 이런 등급제가 있고, 여기는 그 뭐라 그러죠? 판매자 우수 프로그램? 그래갖고 뭐 최우수 판매자 이렇게 불러. 여기 있군요. 네. 제가 만든 PPT인데도 제가 헷갈리네요. 네.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메달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줍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현황도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은 이 정도가 달성되면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판매하면서 그건 약간 뒷전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에 신경 쓰는 거야? 3일간의 판매 건수 및 금액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광고 대비 이익이 나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저런 건 약간 뒷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버가 랭킹 수는 똑같다. 요 부분이에요. 디폴트로 나오는 기준이.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받아 드린 거고요. 네이버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게 이런 로직의 기준점이다. 그러면 내가 네이버 카탈로그에다가 뭔가 가격 비교도 좀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고객들을 만들어낼 거야. 왜? 아까 코드 기준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죠? 뭐 자동 가격 비교냐,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브랜드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형성을 해야 되는 구조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얼마 전에 공지를 보니까 네이버도 가격 비교, 그 자동 가격 비교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히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묶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니까 썸네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거 기준으로 묶이는 게 1순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품명의 앞머리에 3달러까지를 봅니다. 그 3달러까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 등록을 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노트북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15인치 노트북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 사무용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가격 비교에 보면 이런 식으로 명사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놓은 사람들을 보면, 이걸 넣은 사람들은 죄다 가격 비교에 이게 이 상품이 아닌데도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기에 완전 잡동사니가 한꺼번에 묶여서
갑자기 내 판매량이 떨어지고 나는 여기에서 빠지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브랜드를 이렇게 하나 넣은 거예요. 저는 제가 브랜드니까요. 김덕주 15인치 사무용 노트북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요 부분이 딱 맞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얘를 하나 싹 빼준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죠. 왜냐면 얘는 선호도를 맞춘 거고요. 패턴을 맞춘 거고, 얘는 앞에는 브랜드를 넣어준 거니까. 그래서 브랜드와 키워드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뭔가가 딱 맞으니까 이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될 때 썸네일이 똑같네, 그 다음에 상품명이 같은 모델이구나를 여기서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 이제 모델명을 또 추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못 넣는 순간에 노출의 구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앞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에 이 두 개가 부합해서 뭐가 형성이 되더라?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조사 브랜드, 뭐 모델명을 뭐 그 다른 필드에 넣죠. 상품명이 아니라 그런 거 좀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내가 동일한 기준으로 좀 맞춰주고, 제조사를 동일하게 맞춘다거나 브랜드를 동일하게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면 네이버가 그걸 동일 상품으로 인지를 해서 그거를 묶어줍니다.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묶일 때 좋은 점은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이 묶여서 내 상품만 딱 묶여갖고 위로 탁 하고 올라가면 나이스.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한 상품이 묶여갖고 노출 순위에서 제외되면 최악의 상황. 그래서 가격 비교를 묶을 거냐 묶지 않을 거냐, 묶으려면 처음에 상품 등록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면 각각의 사이트의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솔루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동일 상품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묶이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묶인 다음에 수정이라는 거를 막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뒀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서 최저가 기준으로 등재된 상품들이 어느 사이트냐에 따라서 그게 맞춰져 가지고 이제 뭐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미리미리 등록단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상품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한 가격 비교 상품, 브랜드 상품 플러스 단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상대성에 대한 인지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최저가로 놔야지 이게 뭐 상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요, 이런 노트북 상품들은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최저가를 주면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마진이 적습니다. 마진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켓들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더 유리해. 그리고 이런 노트북은 삼성전자, LG전자잖아요. 마켓 MD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뭘 잡아주냐면 행사를 엄청나게 잡아줘요. 행사를 한 주씩 잡으면, 쉽게 이야기했을 때 그 지마켓 일주하고 옥션 일주하고 뭐 둘 중에 하나만 했다 칠게요. 그럼 11번가 했죠. 그죠? 두 개 사이트 했어. 그 다음에 인터파크 샌드를 했어. 그러고 나서 네이버 브랜드 데이 했어. 그러고 나서 뭐 쿠팡에서 또 뭐 했어. 벌써 5개 사이트예요. 롯데온에서도 뭐 하자 그래. 그럼 6개 사이트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를 이야기할 때 최저가가 계속 한 주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 편한 판매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으니까 MD가 그냥 각각의 채널 MD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행사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팔래요. 그러면 가격 비교 안에서 최저가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상대성이라고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에 계속 최저가를 주고 있으면 다른 마켓 행사를 못 하잖아요. 왜? 이거보다 더 싸게 달라고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도태된단 말이에요. MD한테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행사의 트래픽이 좋을까, 네이버의 순수 인입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행사의 인입이 더 많고, 거기에서 꽂히는 쿠폰의 할인율이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런 사이트들은 그냥 가격 비교가 형성이 돼도 굳이 스마트 스토어를 최저가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홈쇼핑 많이 하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뭐 종합몰에서 홈쇼핑으로 자주 나오는 거 그거 뭐예요? 반찬통 같은 거 뭐라고 부르죠? 글래스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그냥 종합몰에 그렇게 한 번씩 딱딱 뜨면서 트래픽이 쫙 모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품 똑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의 트래픽이 어느 쪽에서 발생되는 거야 라는 걸 잘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광고냐 가격 비교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최저가냐 아니면은 뭐 각 사이트의 행사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몰렸을 때 순위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 비교 역시도 뭐 무조건 여기에다가 최저가를 준다 그게 상위 노출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몰아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몰아주는 거고. 자, 또 가격 비교가 형성됐잖아요. 가격 비교가 형성되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네이버 노출 기준에 뭐가 있었냐면 카테고리 연관도와 검색 적합도를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는 가격 비교가 생성되면서 흐트러질래야 흐트러질 수가 없어. 네이버 규정대로 가는 거니까. 그게 두 개가 딱 부합이 돼요. 부합이 되면 그 이후부터 또 뭐가 있었냐면 클릭 지수가 있었고 실적 지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기 지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찜수랑 신상품 뭐 이게 있는데 이거는 빼. 이 두 개는 어차피 빼버려. 오래 팔면 나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엔 구매 그 클릭 로그, 구매 로그, 후기 로그예요. 맞죠? 이 세 가지가 쌓이는 건데 만약에 이 가격 비교에 쌓여져 있는 상품들 중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뭐 인터파크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쇼핑, 네이버 쇼핑에서 바라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도 아니죠. 네이버 쇼핑에서 바라봤을 때 각 사이트의 판매량을 집계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사이트에서 내가 막 행사하고 열심히 팔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구매 건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주는 순간에 G마켓의 데이터나 실론가 데이터가 네이버로 다 들어가면서 네이버가 모든 걸 갖게 되니까 주도권이 완전 상실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싸움도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걸 주지 않아요. 이 정보 자체를. 단 뭐만 주냐면 후기의 누적수만 주죠. 그 중에 사진 후기, 프리미엄 상품 경우기 요것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가격 비교 안에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스마트 스토어의 트래픽과 후기와 구매 요거의 플러스로 각 사이트의 후기 누적 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후기 순이 있는 거야. 후기 누적 양이라고 후기 누적 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 사진 후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느냐가 가격 비교의 상단을 올려놓을 수 있느냐 올려놓을 수 없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되게 잘해. 그러면서 가격 비교를 잘 형성해서 얘를 찾아가지고 쫙 위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온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쫙 빠지잖아요. 그 사이에 사장님들이 왜 이 순위가 왜 빠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시작을 할 때는 각 사이트의 광고를 맥스로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가격표 아직 형성이 안 됐으니까. 다 잘 팔고 싶은 어떤 풋풋한 마음이 막 적용이 된 거야. 그래도 판매가 막 쫙 하고 올라와. 쫙 하고 오면서 가격 비교 쫙 뭉치면서 어떻게 돼요? 트래픽이 계속해서 내 가격 비교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각 사이트에 막 나오는 인구들의 가격 비교해서 막 상품을 검색하니까 내 원부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 클릭하고 막 이러잖아요. 클릭 로그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로 한번 올라오면 사장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각 사이트 가격을 쫙 올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최저가를 매겨. 이거 내 냉정한 얘기 해드리는 거야. 이게 팩트니까. 그렇게 해놓고 각 사이트 트래픽이 이쪽으로 올 수도 없게끔 광고를 또 꺼버려. 왜?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얹어놓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순위가 만들어졌으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오면 또 그렇게 심하게 밑으로 내려보내진 않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날아가지. 그래서 날아가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6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순위가 떨어져. 왜 떨어질까 막 고민해. 그러면서 막 스마트 스토어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 네이버에 또 광고를. 의미 없는 행동이라니까. 다른 사이트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사이트들 다시 쇼핑으로 끌고 와야 내가 처음에 했던 그 트래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순위가 또 올라가는 거야. 뒤늦게 한다니까. 그게 후회해봤자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때 이제 가면 시작할 때 잘하고 그걸 유지시키고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느냐 로그를 분석하고 그 로그 안에서 도는 고객의 어떤 형태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9월 초에 제가 PPT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PPT를 하나 틀어볼까요? 잠시만. 오늘 너무 빠르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입 아파. 턱도 아프고. 여기 있다. 요거죠. 화면 돌립니다. 이 고객 순환의 기준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순환하는 폭을 이게 검색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노트북, 15인치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삼성 노트북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고객은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의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습이 한 개의 채널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바퀴잖아요.
두 개의 채널이면 두 바퀴입니다. 세 개의 채널이면 세 바퀴고요. 그죠? 검색어가 바뀌면 곱하기 3, 4, 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회전의 바퀴를 내가 얼마나 많이 돌릴 수 있냐라는 차이점이에요. 그게 점유율이에요. 그게 광고고. 그걸 못하는 순간에 그 톱니바퀴를 줄이고 내 스스로가 막 줄이는 거야. 왜? 돈 쓰기 싫고 거기는 피드백이 안 나온다라고 느낌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로그를 보지 않고 느낌적으로만 항상. 그게 한 번의 실수고요. 매출이 꺾이는 이유. 자, 또 하나. 이런 로그를 제가 보여드렸죠. 다 클릭하고 돈다. 이런 로그도 보여드렸죠. 검색 결과 기타. 이 얘기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니까요. 돈다. 고객은 돈다. 고객은 계속 돌 건데 당신은 어떤 식으로 고객을 돌릴 거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못 돌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뭔가 어느 순간에 막히는 거야. 쫙 돌아가면서 어느 혈관을 막아버린가 내가. 왜? 돈이 아까우니까. 이 돈이 아까우니까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광고를 했는데 이익이 안 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광고를 하면 매출이라 그랬나요? 이익은 결국엔 매출이 나야 나는 거니까. 광고는 매출인가요? 광고는 뭐라 그랬죠? 광고는 노출이라 그랬죠. 그 노출이 일어나면 클릭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고객은 피곤하다? 어디 갔어? 한번 또 읊어줘야겠네 이거. 고객은 피곤하다. 바쁘다. 노출을 시도합니다. 고객이 인지합니다. 제발 사줬으면 좋겠는데 고객이 바빠요. 다시 나가버리죠. 우리는 계속 노출을 시도해요. 고객이 또 인지합니다. 고객이 왔다. 노출을 또 시도합니다. 고객이 클릭을 해줬어요. 이번에 너무 좋아요. 제발 사라. 근데 다시 고객이 바빠집니다. 나는 또 노출을 시도하죠. 또 고객이 클릭을 해줘요. 장바구니에 넣어요. 쿠폰을 비교해요. 가격 비교를 가요. 후기를 탐색해요. 고객이 다시 바빠졌어요. 살 뻔했는데 정말 아쉽다. 그리고 노출을 시도합니다. 고객이 클릭을 해요. 장바구니에 담은 걸 다시 확인해요. 이번엔 자기 카드를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최종 가격 비교를 또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궁금한 게 있는지 톡톡으로 자꾸 새벽에 저를 괴롭힙니다. 이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환청이 들립니다.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려요. 이제 사겠지? 꿈에서 깼는데 고객이 바빠집니다. 왜요? 다시 9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노출을 시도합니다. 고객이 다시 들어와요. 그 다음 사줘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게 일반적인 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비약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고객이 그러진 않지만 우리는 저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겠죠. 네. 이해하시죠? 그죠? 뭔 얘기인지. 관점 끌어올리기입니다. 지마켓 옥션 얘기해야 되니까 일반 상품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출발 선상은 다 똑같아. 맨날 CPC 하는 거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어차피 고정 광고하고 클릭 광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일정 기간 판매 건수가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적용해보고 몇 개가 팔렸는데 내가 포커스를 다니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서 몇 등 안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순위의 변동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몇 개를 팔면 어디까지 가는구나. 몇 개를 팔면 어디까지 가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한 10개를 팔았더니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더 이상 이 사이트에선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없어. 그러면 가격 비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가가 어디였지? 이 사이트였네? 그럼 다른 사이트로 변경을 해줄까? 그 사이트의 순위를 또 올립니다. 그게 또 10위권 안으로 들어와. 그럼 또 다른 사이트로. 이게 뭐예요? 각각의 마켓이 아까 노트북 판매자들이 한 주에 한 번씩 행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나는 가격 비교로, 광고로 컨트롤 해준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하세요? 쉽게 이야기한 거 이거. 그렇게 이제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내 전체 사이트의 순위는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일정적인 파도가 넘실하지 않는 약간 이렇게 잔잔한 파도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죠.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내며 일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자로 변신하더라. 일정적인 워딩을 수정할게요. 일괄적인이 맞겠죠? 일정이 맞나요? 네. 아무튼 그런 판매자가 아니라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더랍니다. 판매자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판매자 보려고 옛날처럼 샵 개념으로 스타일란다는 이렇지, 먼남은 이렇지 기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브랜드,
오프라인과 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어디 가서든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웬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기억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에서 그 상품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 트래픽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 내가 그 상품 코드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요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브랜드화 시킨다라고 하는 건 브랜드를 매겨서 안정적인 검색의 양을 유지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힘들었네요. 네. 오늘 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결의 어떤 관점을 조금 더 넓혀드리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어느 뭐 한 사이트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이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매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춘추 전국 시대. 뉴스 기사만 보셔도 알아. 물류로 엄청나게 싸우죠. 뭐 네이버가 물류 뭐 진출한다, 뭐 배달 뭐 진출한다, 뭐 얼마 전까지는 뭐 OTT 사업이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쿠팡 뭐 이런 거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기업 간의 춘추전국 시대. 판매자는 그 안에 얹혀져 있는 형태. 그러면 어느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따질 때 이익이 당연히 창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롱런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점검이 필요한 거고, 고객은 어디로 몰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머치로 가 있는 지금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가 고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보합되려면 어떤 정책의 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봤던 정부의 정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나온 걸로 저는 봤고요. 네, 저는 봤어요. 택배 관련한 그 내용이. 보셨나요?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1.5톤에서 2.5톤으로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택배 그 트럭. 뭔지 아시죠? 그 CJ 대한통운 보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1.5톤 트럭을 2.5톤으로 다 바꾸려면 택배다 돈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 트럭이 늘어나면서 같은 기름값에 물류가 많아지니까 우리 물류 많이 받아보잖아요. 그죠? 물류 한 개당 가격, 택배의 가격이 보합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큰 상품들도 이동이 굉장히 이제 잘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또 마련이 되는 거고, 많이 실어가면 많이 실어갈수록 물동량이 굉장히 커지니까 조금 더 우리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쵸? 근데 여기서 단 하나, 방금 희경님 얘기하신 것처럼 더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측면들,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시점에서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투여가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노사 합의에서 본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건 뭐 그렇게 될 거고, 뭐 제가 봤을 땐 자연순환인 것 같은데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는 해요. 보기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1.5일인가요? 1박 2일이? 그죠? 1박 2일로 이제 가는 일반 택배와 요즘 많이들 하는 내일 도착, 요런 것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명절 때 뭐 도착 배송도 이틀 뒤로 밀리니까 이 두 개를 장시간, 단기간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장시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과연 1박 2일로 받는 거와 그냥 내일 도착 배송이랑 다른 게 뭘까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장시간 지났을 때 이제 긍정회로, 이거는 행복회로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은 또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보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시대는 변한다. 춘추전국 시대인데, 그거는 제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정책과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판매자의 어떤 윤택한 삶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편집하면서 다 잘라내야겠네요. 농담인데. 채팅창에 긍정의 어떤 물결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독박을 쓰게 될 것 같은데, 팩트니까 이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쵸? 네, 맞아요를 빨리 채팅에 올려주세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죠. 지금 8분이니까 약 한 3분 정도 오늘 방송 관련 일상 관련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거 소통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동의하진 않겠다, 당신의 의견에.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누님만 네 맞아요. 역시 중요할 때는 다 런을 치는 우리 판매자의 어떤 뭐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 오늘도 다시 한번 겪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네, 목요일날 김대웅 차장님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